중국 임금이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지런히 일도 잘했지요. 그런데도 주인은 틈만 나면 총각을 구박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어떤 날은 너무 자주 쉰다고 구박했지요. 하루는 총각이 참다 못해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에이, 차라리 딴 데 가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 뒤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에이, 나 나간다. 나 나간다.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나 난다로 잘못 알아듣고 총각에게 물었어요. 이놈아,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이게 뭔 소린가 멀뚱멀뚱했지만 곧 능청을 떨며 대답했지요. 예, 날지요.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사또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주인 영감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보로 고을 사또에게 일러 바쳤대요. 얼마 뒤 사또가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네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총각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능청을 떨며 말했어요. 예, 날지요. 그럼 당장 날아보거라.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사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사또는 화가 치밀었죠.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사또는 곧 임금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 고을에 어떤 놈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 뒤 임금님이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중국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임금님께서 날라고 한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말하니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명령했지요. 그러는 동안 총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 중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대요. 중국 임금은 신하를 시켜 총각을 오게 했지요. 총각을 보자마자 중국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 네가 정말 날 수 있느냐? 예, 날지요.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날아보거라. 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인 다음 말했지요.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 때나 날겠습니까?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날겠습니다. 좋다. 한 달 뒤에 보자.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한 달 내내 궁궐에서 배불리 먹고 잘 지냈지요. 드디어 약속했던 한 달이 되었어요. 중국 임금이 총각을 불러 말했지요. 이제 날아보거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날 테니 임금님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임금과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와글와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총각은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지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 떨어져 죽을 때나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총각이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아옹다옹 다투고 있더래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총각이 묻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놈이 자기 거라면 안 주지 뭐예요? 그러자 또 다른 토끼도 깡충 튀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총각은 이거 참 잘됐다 싶어서 토끼들을 살살 구슬렸어요. 그만들 다퉈. 내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할 테냐?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옷을 갖고 하나는 부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럼 하늘을 날 수 없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옷과 부채를 하나가 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섭섭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 이 옷과 부채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너희는 다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으냐? 토끼들은 수군수군, 속닥속닥 저희들끼리 귓속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옷과 부채를 가지세요.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얼른 옷을 입고 부채를 슬슬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지요. 우와, 나 난다. 나 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니? 총각이 소리치자 토끼가 대답했어요.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총각은 부채를 한쪽씩 차곡차곡 접으며 중국 임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임금은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나도 한번 날 수 있겠느냐? 그러시지요. 중국 임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부채를 팔랑팔랑 붙여댔어요. 그러자 몸이 두둥실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야, 난다 날아! 중국 임금은 신이 나서 자꾸자꾸 부채를 붙여댔어요. 그럴수록 높이 높이 올라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쯤이면 됐으니 이제 내려가야겠다. 중국 임금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해야 내려가느냐? 하지만 이를 어째요? 그 소리가 총각한테 들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이 내려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 임금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 임금님을 뽑아야 했지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온 신비하고 놀라운 총각을 임금으로 삼았지요. 이렇게 해서 한때 머슴이었던 총각은 중국 임금이 된 거랍니다. 참, 하늘로 올라간 중국 임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 바람이 그러는데 이리저리 하늘을 떠돌다가 솔개가 됐다지 뭐예요. 지금도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나 봐요. 불쌍한 사람을 도운 싱글벙글 정씨. 옛날에 정씨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았대요.
먼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나 옷이 다 젖어도 허허허, 시원하게 참 잘도 쏟아지는군. 도둑고양이가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물어가도 그놈,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허허허허. 하고 그저 웃고 말았대요. 그래서 모두들 그를 싱글벙글 정씨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농사 지을 땅도 조금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죠? 싱글벙글 정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허허허, 어떻게 살긴. 돈을 벌어서 살면 되지. 옳지. 땅을 팔아서 무명 장사를 합시다. 무명은 옷을 만드는 옷감이에요. 싱글벙글 정씨는 농사 짓던 땅을 모두 팔았어요. 이제 이 돈으로 무명을 사면 되겠군. 여보, 열심히 장사를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물론이지. 어서 가서 좋은 무명을 사오리다. 싱글벙글 정씨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달고 무명을 사러 큰 시장으로 떠났어요. 바다에서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이요. 떡 사세요. 맛있는 꿀떡이에요. 자, 통통하게 살찐 암탉이에요, 씨암탉. 시장에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한참을 걸어서 큰 시장에 도착한 정씨는 신기한 얼굴로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렸어요.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네. 옳지. 저기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정씨는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어?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글쎄, 길가에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서 흰옷을 입은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이상하게 여긴 정씨가 다가가서 물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선에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서울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냐? 예. 그런데 그만 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는 얘기를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자 아이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수록 아이가 불쌍해서 정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정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게 해줄게.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정씨는 무명을 사려던 돈으로 일꾼을 사서 아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정씨는 일꾼들에게 상여를 선상까지 잘 모셔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어요. 아이와 일꾼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나는 이웃 동네에 사는 싱글벙글 정씨란다. 싱글벙글 정씨는 무명 살 돈을 모두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다람쥐를 봐도 싱글벙글, 하늘을 봐도 싱글벙글,
자꾸 웃음이 나왔지요.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여보, 무명은 어디에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정 씨에게 아내가 물었어요. 싱글벙글 정 씨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 주었지요. 저런, 딱하기도 하지.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굶기야 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싱글벙글 정 씨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 정 씨가 사는 집에 마을에서 제일 높은 원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높은 어른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지요. 어이, 길을 비켜라. 원님 행차시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허리를 굽혀 원님을 맞았어요. 정 씨는 얼른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고, 원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다 찾아오셨습니까? 정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런데 원님이 싱글벙글 정 씨를 보더니 가마에서 내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댔지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던 바로 그 아이랍니다. 예? 뭐라고요? 싱글벙글 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군요. 원님은 정 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지요. 이제 싱글벙글 정 씨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사라는 벼슬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싱글벙글 정 씨를 이제 맘씨 좋은 정진사라고 불렀대요. 맘씨 좋은 정진사는 언제나 싱글벙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황금보다 더 좋은 친구. 옛날 어느 작고도 작은 마을에 더듬이와 뱅뱅이가 살았어요. 더듬이는 항상 두 손을 더듬더듬 거렸지요. 왜냐하면 장님이었거든요. 뱅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리만 뱅뱅 도는 안전뱅이였거든요. 그러니 둘 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둘은 씩씩하게 살았대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더듬이가 개울을 건너는 길이었어요.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기우뚱기우뚱 비틀비틀 돌다리를 겨우 건너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걸 본 뱅뱅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가엾은 더듬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네. 다음 날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요. 동네 아이들은 언덕으로 꼭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더듬아, 우리가 손잡아줄게. 같이 갈래? 그래. 참, 뱅뱅이도 데려가자. 안 돼. 뱅뱅이는 걸을 수가 없잖아. 더듬이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가면서 자꾸자꾸 뒤를 뒤돌아보았죠. 뱅뱅이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아, 그거야. 더듬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휘적휘적 뱅뱅이를 찾아갔지요. 뱅뱅아, 내가 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까?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나는 너의 눈이 되어줄게. 그러면 무엇이든 볼 수 있지? 더듬이가 뱅뱅이를 훌쩍 업었어요.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된 거지요. 자, 어디로 갈까? 응,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너면 돼. 더듬이는 뱅뱅이의 말대로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넜어요. 뱅뱅이는 더듬이의 다리로 개울도 건너고 언덕도 오르고 멀리 멀리 꽃구경도 갈 수 있었지요. 짹짹짹짹짹짹짹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저건 무슨 소리지? 더듬이가 소리나는 쪽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저건 노란 깃털을 가진 작고 예쁜 새야. 더듬이는 뱅뱅이의 눈으로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냉이꽃도 보고 개미도 보았어요. 둘은 꼬불꼬불 오솔길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참을 갔어요. 힘들어. 여기서 잠시 쉬자. 더듬이는 활짝 핀 진달래 한가운데에 뱅뱅이를 내려놓았어요. 뱅뱅이는 이쪽 꽃을 타서 친구 입에 한 움큼, 저쪽 꽃을 타서 자기 입에도 한 움큼 넣었지요. 우물우물 천천히 씹어봐. 참 향기롭지? 그런데 아까부터 좀 떨어진 바위 밑에서 돌 하나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뱅뱅이가 고개를 빼고 가만히 보니까 글쎄 큰 금덩어리가 아니겠어요? 저것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둘인데 금덩어리는 하나잖아. 뱅뱅이는 곰곰이 생각을 했지요. 에라, 그냥 두고 가자. 저 금덩어리가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대신 뱅뱅이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둘은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산길을 내려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왁자지껄한 시장이었어요. 더듬이와 뱅뱅이는 잠시 따로 두 몸이 되었지요. 엿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이요. 더듬이는 엿장수 가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둥글둥글 항아리 파는 아저씨, 매끈매끈 옷감 사는 아줌마, 쪽쪽 엿가락 빠는 아이들. 뱅뱅이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뱅뱅이는 마침 거지 하나를 보았어요. 꼬질꼬질한 옷에 너덜너덜한 집신, 비쩍 마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 같았지요. 그래서 거지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지요. 저 산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이라고? 나를 놀리는 거냐? 에이,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거지는 오히려 뱅뱅이에게 호통을 쳤지요. 거지는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바위 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둥글둥글 누런 것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에? 정말 금덩어리잖아. 저것만 있으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놀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는걸? 거지는 신이 나서 단숨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글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지 뭐예요. 아이쿠 깜짝이야. 구렁이잖아. 화가 난 거지는 구렁이를 두 동강 내버렸지요. 거지는 생각할수록 그 안진뱅이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뱅뱅이를 찾아 등을 철썩철썩 때렸어요. 여놈, 내 눈에는 구렁이가 금덩어리로 보이냐? 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덩어리였어요. 그럼 가서 봐. 두 동강 난 구렁이가 있나 황금이 있나? 거지는 불그락 푸르락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뱅뱅이는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어요. 분명히 금덩어리였는데. 뱅뱅아, 저 사람이 왜 너를 때리는 거야? 그제야 뱅뱅이는 아까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서 본 황금 이야기를 더듬이에게 해주었어요. 둘은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바위 밑에는 주먹만한 금덩어리 두 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지가 두 동강 낸 구렁이가 황금 두 개로 돼 있었던 거예요. 둘은 사이좋게 하나씩 금을 나누어 가졌지요. 그리고 서로의 다리가 되고 눈이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타박타박 산길을 내려왔답니다.